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부와 성공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자격증을 따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의 전유물이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은 학벌과 안정된 직장은 성공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진 그 단단한 믿음의 균열을 내는 전혀 다른 세상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의 불씨를 전하는 선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눔이 여러분의 앞길에 큰 행운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는 영리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부는 보이지 않는 게임의 판도를 읽는 전략적인 사람의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를 아실 겁니다. 그에 져서 군주로는 권력의 냉혹한 본질을 파헤쳐 수세기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혈통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대담하게 움직이는 자에게 미소 짓는다. 저 역시 한때는 부자가 되려면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야만 성공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했죠. 그 환상은 제가 한 고소득자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부를 이룬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발표를 하는데 카리스마는커녕 조리 있게 말하지도 못했고 재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가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요즘 월 수입이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을 넘기기가 좀 힘드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세상의 패러다임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아니 어쩌면 더 평범해 보이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길로 행사장을 나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시는 제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는 천재들만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략은 지능을 아침 식사로 먹어치웁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하기 전에 끝없는 분석과 계산에 스스로를 가두고 마비시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떠올리며 한 발짝도 떼지 못하죠. 하지만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대담함을 가진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지나치게 지적인 사람은 모험이 실패할 모든 길을 봅니다. 반면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단 하나만 묻습니다. 이 실패의 결과가 나를 파괴할 정도인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는 주저없이 전진합니다. 현대교육의 가장 큰 실수는 우리에게 분석하는 법은 가르치되 행동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는 언제나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을 따라 흐릅니다.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게임의 판도를 이해하고 다른 이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충분히 오래 버티면 됩니다. 전략적인 힘, 즉 기술과 인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내심을 축적할 때까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부는 순간적인 번뜩임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더 길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결과물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덜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생각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두려워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배는 영원히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망설이다 시간에 잡아먹히느니 행동하고 나서 후회하는 편이 낫다. 제가 만나본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서적 내구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정도의 끈질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일관성과 무서운 규율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문법에 맞는 완벽한 문장 하나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루함과 창피함, 그리고 실패의 쓴맛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진실입니다. 실행력이 없는 지능은 무능력과 같습니다. 약간은 순진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본질보다는 외양을 보고 더 많이 판단한다고 통찰했습니다. 이 원칙은 현대 비즈니스 세계를 지배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꾸준함을 유지하며 약속한 가치를 전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똑똑한가? 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고 포기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움직일 의지가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돈은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확실성을 가지고 더 많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부는 꾸준히 쌓이지 않습니다. 부는 오랜 가뭄 끝에 갑작스러운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사막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오아시스에 닿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을 쏟아붓는 즉시 돈이 졸졸 흘러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노력은 지연된 화폐와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쏟은 노력은 내일 혹은 내년에 당신에게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첫 회사를 세우고 초창기 몇 년 동안은 돈을 벌기는커녕 매일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최악의 순간,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이 0원에서 80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복리의 마법은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을 더 오래 견뎌내는 사람에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권력에 대해 이해했던 바입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자가 결과를 통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조함에 못 이겨 너무 이른 인정을 구걸하며 자신의 인내심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다면 당신의 경쟁자,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스스로 게임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규율과 인내는 그 자체로 강력한 필터링 도구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더 큰 부를 창출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오랜 시간 동안 박수갈채 없이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수만이 해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아 올려진 뒤 어느 날 갑자기 충격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게임에서 저축은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저축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는 모든 빚을 갚고 실패 시 유리를 깨시오라고 이름 붙인 비상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불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격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절박함 없이 더 크고 계산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완충 장치가 없었다면 저를 마비시켰을 모험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왕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저축이 당신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억만장자가 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용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모든 행동 방침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현명함이란 가장 덜 위험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월이 흘러 당신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동안 직업이라는 안전지대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한때 힘든 과정을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비법을 깨달았다고 확신하며 임대 부동산을 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만 달러를 잃고 제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문제들을 관리하느라 수개월을 낭비했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수동적 소득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능동적인 역량에 대한 보상입니다. 투자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돈을 버는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 돈을 지키고 불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게임을 마스터하기도 전에 두 번째 게임으로 뛰어들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어떤 투자든 여전히 기술을 요구합니다. 위험을 평가하고 조건을 협상하고 시장을 이해하는 능력 말입니다.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해줄 마법 같은 수단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려면 먼저 당신이 그 돈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노력 없이 부를 얻으려는 환상을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행운은 여신과 같아서 대담한 자를 편애한다. 막연한 희망이나 수동적인 바람이 아니라 대담하고 능숙한 추구를 사랑합니다. 행운의 여신은 상상만으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굴복할 때까지 전략을 가지고 끈질기게 추격해야 합니다. 돈의 게임에서 당신의 선한 의도에 대해 세상이 보상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 당신이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세상을 압박할 때만 당신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돈이 당신을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야망을 가진 모든 사람의 삶에는 돈이 노력을 좇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좇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도 당신의 결과물이 쉽게 대체될 수 있다면 여전히 힘겹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제에 진입하게 됩니다. 한때 저의 멘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잊어라. 그냥 최고가 되어라.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위대함은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탁월해지면 고객과 돈은 당신 주위를 궤도처럼 돌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평판이 군대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함이 사람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함을 영예롭게 한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의 과대 광고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 즉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제가 그 기준 자체를 구현한 사람이라는 것을 목격하자 수요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구걸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바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언제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함은 가시적일 때 가치를 창출합니다. 저는 현금을 조차 사업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과에 집착함으로써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분야를 완벽하게 지배해서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큼 충분히 고통스러운 문제인가요? 기억하십시오. 해결책의 가치는 그것이 덜어주는 고통의 크기 혹은 그것이 제공하는 즐거움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자면 군주는 온화하게 통치함으로써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권력을 확보합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은 좋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을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는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는지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척도입니다. 저의 여정을 보십시오. 저는 개인의 체중 감량을 돕는 일에서 시작하여 헬스장 사장들이 고객을 유치하도록 돕고 나아가 사업가들이 매각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도록 돕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문제는 더 어려워졌고 보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는 버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레버리지, 숙달, 그리고 포지셔닝을 통해 추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해결하는 문제의 규모와 난이도에 비례하여 흐릅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시스템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맨 아래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시작합니다. 신뢰를 쌓고 당신의 무기를 휘두르는 법을 배우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레벨업 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고통을 해결하고 있는가? 다른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혹은 더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만약 그 대답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풀어야 할 올바른 문제입니다. 가난하게 머무는 것에는 고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굴욕을 견뎌내는 것에는 명예가 있습니다. 처음에 낮은 지위의 일을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남을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현재의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위해 자존심을 잠시 밀어두는 사람들입니다. 불편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에는 수치가 없으며 오직 정체에만 수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세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돈을 벌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은 당신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풍요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세는 것은 소장농의 사고방식입니다. 왕은 영토를 셉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 없이 자신의 제국을 확장합니다. 공정성에 대한 집착은 덫입니다. 비전으로 협상할 때 당신은 올바른 문을 엽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며 누가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 씁쓸함을 느낀다면 언팔로우 하십시오. 연결을 끊고 당신의 사명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중력은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질투는 당신의 집중력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가두는 또 다른 거짓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이 돈보다 앞선다는 믿음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느껴야 하고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는 신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렇게 하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 믿음이 뒤따라왔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노력 없이 힘을 끌어당긴다는 생각에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권력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한때 저의 멘토가 제게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돈은 일하는 사람에게 갈 뿐이야.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제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한 표의 투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믿음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작을 패는 사람은 집을 따뜻하게 하지만 불에 관한 책을 읽는 사람은 얼어 죽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주권을 위해 편안함을 희생하십시오. 당신에게 더 많은 책이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움직임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의도에 대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제거하는 고통, 당신이 구축하는 구조, 그리고 당신이 쟁취하는 지배력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운명의 여신은 친절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동하는